자, 그러면 독해 시간이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 5강에 몇 번까지 하라고 그랬죠? 5강까지 다 해오라고 그랬었죠. 다 해오라고 했었고, 글이 보면은 그러니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위주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4-7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잘 들어봐봐. 이게 언어잖아. 언어. 언어는 의미 전달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너네 시 같은 거 읽어본 적 있냐? 시? 시가 어떤 나의 마음을 울리는 시도 있는데 읽고 나서 뭐야 이거 되게 의미 없는 말을 왜 써놨지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니? 가끔 있죠. 되게 나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그냥 작가가 쓰고 싶은 말 쓰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것도 언어의 일종이기도 하고 글의 기능이기도 해요. 좀 의미 없는 그냥 아무거나 짓거려 놓은 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영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한 글을 읽었을 때 누구는 막 의미를 받아들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 누구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의미가 많이 도드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겠다. 근데 누구는 이 글이 의미가 없는 글일 수도 있지만 누구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긴 한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긴 한 겁니다. 자, 4-7번 한번 봅시다. Survival of Wilderness. Wilderness가 네스가 붙었으니까 명사죠. 그리고 wild에서 만든 말이야. 그리고 이 단어 사전 찾아보면 뭡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뭐 사막 같은 거라든지 호주에 가보면 풀숲만 그냥 있는 오지 같은 거를 윌더네스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와일드 그러면 와일드 그러면 뜻이 뭐예요? 야생이긴 하죠. 그 야생은 자연이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입니다. 자연. 황무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자연에 살아남은,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살리기 정도가 되겠죠? 자연을 살리기는 어떻다? 자연을 살리는 것은 is necessary, 필요하다라는 거죠. of places, 그러니까는 뭐 자연의 장소들, 야생의 장소들, 야생, 그치, 야생도 좋겠다. 야생 장소들. That we do not change, 우리가 뭐 하지 않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잘 봐봐. 나는 변한다. 이거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사람은 변해. 이거는 지금 자동사로 쓴 거야 타동사로 쓴 거야? 아니 그러니까 목적어 두고 썼냐고 안 두고 썼냐고? 자동사죠. 그럼 완전한 절이지. 그럼 그때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where가 나왔겠지. 근데 관계대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장소인데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 장소야. 아까 얘기했었던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 목적어 이거랑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자연. 사람들이 자연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죠? 그럼 자연이 없어지는 거잖아. 사람들이 자연을 변화시키지 않을, 그러면 자연은 살아남는 거겠지. 야생은요, 그런 장소. 그리고 아무튼 또 where, 무슨 장소냐면 we allow, 우리가 허락해. 뭘 허락해요? 존재를 허락합니다. 근데 무슨 존재를 허락합니까? 이분이 뭐예요? 바로 묶어야겠죠? 심지어, 그러니까 existence of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of creatures. 그러니까 뭐의 존재, 심지어 뭐의 존재. 그쵸? 우리가 인지하는, 뭐라고 인지하는? 위험하다라고 인지하는 생명체들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야생, 자연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Our sanity probably requires it. 우리의 뭐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겁니다. 여기서 it은요, wilderness가 되는 거고 sanity가 뭔가요? 온전한 정신이지.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정신, 사람답게 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연이 있어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사람답게 살 것이다. 알겠지? 자연 없어봐. 사람이 사람일 수 있겠어? 없을 수 있겠죠. Whether we go to those places or not, 그 장소를 가든지 안 가든지, we need to know that they exist.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가요?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and I argue that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We do not need just a great public wilderness, but millions of small private or semi-private ones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는요 무슨 구문이 보이고 있나요? 그쵸. Not A 그리고 but B. 죄송해요. Not only A but also B가 되겠죠. only 뜻이 뭡니까? 오직이죠. just 뜻이 뭐예요? 단지죠. 오직하고 단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의미지. 의미가 같으면 같은 말이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야생 자연, 커다란 공공 자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는 밀리언즈는 수백 개의 굉장히 많은 작은 사적인 그리고 반사적인 원수도 필요합니다. 원수는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윌더네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프라이빗은 무슨 뜻이에요? 사적인, 개인의 이런 뜻이죠. 뭐에 반대말입니까? 공공의. 공공의라는 거는요 정부가 관리하는 야생 동물 공원 이런 것은 야생 공원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 그런 대자연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할 수 있겠다.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만한 동물원 같은 거라든지 뭐 사육장이라든가 이런 거. 세미는 반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반자는 반대반도 있고요. 반대하는 반도 반이잖아.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반일까? 세미. 그치 50%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반 정도만 개인적인 나머지 반은 뭐 공공이겠죠. 자, 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야생 자연뿐만 아니라 곳곳에 자그마한 자연도 있을 필요가 있대. 공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 근처라든가 그러한 장소들은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들은 뭡니까? 이 개인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자연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동물들 같은 거 보려면 어디를 일단 좀 갈 수가 있을까요? 동물원이라든가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데 가는 건 정부에서 이렇게 자연환경 꾸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디 가야 된다고? 동물원 가도 그 동물원이 누가 운영할 수도 있어요? 개인 또는 국가가 운영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공공의 자연시설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대규모의 공공자연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이런 동물원 같은 것도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앞에다가 조그마한 이런 철장 같은 거 설치해서 거기다가 토끼도 키우고 사슴도 갖다 놓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조그마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야생은 뭘 한다고?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Whether we intend them to or not,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던가 의도하지 않던가, 네, 우리가 의도해. 그것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동물원이 뭐 하도록? 이거 지금 목적도 부어가 되는 거죠. 생략된 건 뭡니까? 수다의 동사 펑션이 생략된 거죠. 정말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튼 기능할 겁니다. 뭐로서 기능을 해요? 신성한 그로우스가 뭡니까? 신성한 숲으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숲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숲이 아니고 비유어가 되겠죠. 뭐의 비유예요? 동물들이 가진 공간 정도가 되겠지. 그 자연 환경을 가진 자그마한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오네. 장소긴 장소인데 무슨 장소예요? 우리가 존중하는. 그리고 live alone. 이게 live가 무슨 뜻일까? 남겨두다죠. 혼자 떠나다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만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둘 겁니다. Not because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존경하고 스스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what goes on there 하는 게 아니라 but because we do not 하기 때문에 do not 다음에 뭐가 생각됐을까요? 앞에 문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동사 생략을 한 건데 뭐가 생각됐을까? understand, stand them 이 말이 생략됐겠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뭐가 필요한데 자연이 필요한데 동물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자연이 필요한데 어떤 커다란 대규모의 자연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립공원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자연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어떤 동물을 두거나 자연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능을 잘 할 수 있다. 그대로 그 신성한 곳으로 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왜 신성합니까? 신성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느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왜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또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뭐 한 거라고? 신성한 곳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막 동사무소 같은, 아니 우리 학원 앞에다가 조그만한 공간을 놓고 공작새를 갖다 놨어. 학원에서. 너네가 공작새 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작새 신성하지 않냐? 왜 신성해요? 너네 공작새 잘 알아? 만져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신성하다. 얘가 갑자기 날개 싹 폈어. 날개 왜 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되게 멋지잖아요. 신성하지. 그거 왜 신성한 거야? 그런 동물들이 왜 신성해요? 왜 사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볼까? 사슴을 잘 나니까 보는 거야? 잘 모르니까 보는 거야? 잘 모르니까. 뿔 만져본 적 있어? 실제로? 없잖아. 만져보고 싶잖아. 근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외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 문제에서 왜 그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이 조그마한 동물원이나 동물들을 신성한 곳이라고 하는 건가? 그럼 답은요, 인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논리적으로 또 계산해서 할 수 있잖아요. 4-5번이요? 아, 이것도 미쳤어. 4-5번은 진짜 미쳤어요. 4-5번은 나 하다가 정신병원. 야, 이거 말은 쉽지 해석은 쉽다. 그리고 만약에 주제를 써라 그러면 주제는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글로 쓴 주제문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썼어요? 주제문? 틀려도 돼. 근데 쓰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틀려도 일단은 사고는 해봤다라는 거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얘들아, 이거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학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고력을 요구를 하죠. 그때 얘기했었나? 사고력은 뭐 하는 거지? 생각해보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을 너네가 알려주는 거냐 아니면 너네가 스스로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니? 그쵸, 스스로 생각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고는요,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레벨 1의 사고력, 레벨 10의 사고력,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레벨 1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고를 안 한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아니 틀려도 써보라니까. 틀려도 쓰는 거는 일단은 시도는 해본 거 아니야. 이게 좀 맞지가 않아서 이 단수가 낮은 거지. 근데 쓰라 그러면 아예 못 쓰는 애도 있어. 그렇지 않냐? 야, 이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써봐 그러면 이런 애도 있잖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결국 써야 돼. 쓰거나 말할 줄 알아야 돼. 네 생각을 말해봐. 이랬을 때 이렇게 있는 애들은 남이 봤을 때는 이제 요렇게 갈 수가 있어. 조심.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틀렸으면은 이제 그걸 확인해서 붙여나갈 수 있잖아. 어?
니네가 답을요. 원래 답은 네모를 그렸었어야 되는데 니네가 이거를 세모를 그리는 답을 냈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틀린 거 아니잖아. 아, 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네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만 더해서 네모를 만들었으면 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연습을 할 수 있잖아. 니네가 어디가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통해서. 근데 어떤 애는 동그라미를 답을 냈어요. 동그라미 답을 내도 내가 알려줄 수 있지. 야,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네모가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다고. 틀리더라도 니네 답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 근데 아예 답을 안 내.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아예 잡아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겠죠? 아예 그냥 야, 네 생각 좀 얘기해봐 이러면은 선생님이 알려주셔야죠. 이러면 가만히 있어. 사고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틀리더라도 니네가 생각을 해보고 그 정답이 되는 사람이 하는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맞는지를 끊임없이 맞춰가야 되는 거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맞춰보는 작업은 지금 영어가 쉽냐 국어가 쉽냐 지금 고등학생은?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워? 내가 보기에는 영어가 좀 더 쉬울걸? 그거 왜 그러냐면 짧아. 영어는 그래도 짧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과가 싹 나오잖아. 내가 한 생각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물론 어려운 거는 영어라는 매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꾸고 뭐 꺼내읽기 하고 이런 행위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짧은 호흡으로 쑥 읽고 사고력을 맞춰볼 수 있잖아 선생님하고. 근데 국어는 더럽게 길어.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학생들이 국어보다 영어 점수가 더 높은 이유도 그거야. 단어만 알고 이제 조금 읽기 시작하면 사고력 싸움이면 글이 짧기 때문에 금방 무슨 얘기 하는지 알 수 있거든. 국어는 더럽게 기니까. 자, 4-5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 뭐뭐 함으로써 바이 동사인데 뭐뭐 함으로써 여기서 끊기죠? By taking a conscious interest in your brain and how it works에 대해서 conscious interest가 뭡니까? 의식적인 흥미. 의식적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식적인. 그쵸? 생각하고 있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의도적인 관심을 가져. 일부러 관심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뭐에 대해서? 그쵸? 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그것이 뭘까요? 그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뇌 자체에다가 의식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By consciously trying some of the techniques that follow. 의식적으로 어떤 그쵸, 기술에 대해서 시도를 해봄으로써. 근데 무슨 기술이에요? 이게 애매하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따라오는 기술이잖아. 따라오는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따라간다는 건 없구나. 그러면 A는 B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너무 논리가 좀 어려운가? A는 B를 따라가. 그리고 미안하지만 얘가 주격이고 얘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따라간다. 그러면 A가 B를 따라가면 A랑 B 중에 어떤 게 앞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 뭐가 앞에 오는 건가? B가 앞에 오지. 그리고 그 B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A가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테크닉이 따라간다고, 기술이. 그럼 기술이 뭘 따라가는 걸까? B를. 그러니까 B가 뭐냐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네. 그렇지, 뇌야. 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뇌에 관심을 가지면 기술이 따라온다고. 기술이 생긴다고요. 기술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은 acquire a variety of useful mental skills. 정신적인 기술을 얻게 됩니다. 정신적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은
기술이 생기는데 정신적 기술이 생기는데 되게 모호하죠. It isn't really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렵진 않대요. 뭐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뇌에 관심을 가지고 정신적 기술을 얻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But it won't happen by accident. by accident가 뭐예요? 그렇죠. 우연히 그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지. 아까 여기서 뭐 해야지 얻을 수 있다 그랬지 이거를요? 그렇지. 의식적인 뇌에 대한 관심을 들여야지 이게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 바이 액시던트를 뭐 easily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면 automatically 이런 걸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프리밸런스가 뭡니까? 지금 그 정신적 기술을 얻기가 자동으로 된대 아니면 노력이 필요하대? 노력이 필요하대죠? 그러니까 쉬운 거야 쉽진 않은 거야?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위에까지 나왔던 기술은 위에까지 나왔던 내용은 정신적 기술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고요? 뇌에 의도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연히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은 쉬운 거다 조금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 프리밸런스가 뭡니까? 만연함이지. 근데 만연함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이해가 뭡니까? 퍼져 있는 것도 그것도 말이 어려워요. 그냥 사회에 많이 있는 것. 우리 사회에 사랑이 만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 말은 사회에 사랑이 많이 있으면 좋다. 똑같은. 그래서 이게 만연함이지만 그냥 만연이야. 혹은 풍부함. 됐나요? 자 그래서 뭐가 많아?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fuzzy and illogical thinking,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생각, and rigid thinking, rigid는 뜻이요? 여기서 좋은 의미일까 안 좋은 의미일까? 안 좋은 의미겠지. 다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딱딱한, 엄격한 생각. In our society, 이런 것들의 많음은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증명합니다. 사실을 증명해요. 근데 뭐라 하는 사실입니까? 동격의 넷이 또 나왔네? 그렇죠? 동격된 나왔고 뒤에 완전 한 줄 나오죠? 그래서 뭐가 뭐뭐뭐 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높은 수준의 생각 기술이 어떻게 오지 않아? 자연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딱 보니까 사회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아니 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이 구성원들이 하는 생각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해 아니면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 대부분 안 좋은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다 안 좋은 생각들을 해. 그걸 보아하니 그럼 이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생각 기술을 가진 건 아닌 거야?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아하자니 높은 기술의 생각 스킬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생각하는 기술이 생긴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현자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연적으로 고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똑똑해지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기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이 사람들도 둬야지. 그럼 어때? 되게 역겹지 않냐? 역겹죠. 내신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야? 내신에서는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죠. 물론 여러 가지 글을 읽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에 이 글을 몇 번이고 읽어서 이해를 한 번 하면 이해가 된 거야. 그대로 내신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정도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런 거 갖고 논리가 막 꼬일 수도 있다니까. 이 문장 갖고 문제 내도 되게 어렵다고요. 아니, 방금 위에 문장 갖고 문장 내도 되게 어렵다고. 사회에는 왜 찐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한글로 쓰세요. 이유를. 그럼 너는 어떻게 써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몰래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써야 돼? 내가 지금 알려줬잖아. 같이 했잖아. 왜 사회에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아니 그거는 답이 안 되지. 뇌를 생각해. 그치? 사람들이 그 좀 고난도의 띵킹 스킬을 가지려고 뇌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야 수학이 어렵냐 영어가 어렵냐? 둘 다 어려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지금 비교급 물어봤는데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좋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수학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깊이와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영어 언어에서의 사고는 이런 사고를 요구한다고. 이 인과관계, 인과관계. 알겠지? To move beyond the level of average thinking, 뭐뭐 하기 위해 평균적인 생각의 수준을 비웠는데 넘어서기 위해 죄송합니다. cross section of our society represent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평균적인 생각하는 기술 정도를 보여줍니다. cross section of our society는 좀 필요가 없고 우리 사회는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정도의 사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생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평균적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더 레벨 이거 뭐야? 온이야? 더 레벨인데 원은요 한 사람이 이런 뜻이죠. 주어입니다. 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누구에게 기대해요? 그죠? 사람들에게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근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who have never thought very much about thinking.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만큼. 되게 말이 어려운데 왜 사회 구성원이 얘가 평범한 수준이라고? 왜 평범이라고요? 얘가 뭘 하지 않아?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한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일반적인 사고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사고에 대해서 사고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된다. 알겠죠? must나 should나 need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치, 이 글쓴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인 거죠. 우리에게 너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사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걸 이 글쓴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차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고차원적인 사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쵸? 생각하기. 내가 생각하기에 대해서 혹은 내가 생각하기 말이 어려우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제야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이거 잘 보세요. 이걸 통해서 조금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공부가요 효율이 안 되냐. 공부는 얘들아 물건을 만드는 행위냐 아니면 생각하는 행위니? 생각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글하고 좀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겠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근데 누군 똑같이 막 5시간을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아니라 5시간을 들여도 뭐 집중하면 공부가 더 잘 되는 거고 집중을 안 하면 5시간 날리는 거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5시간을 집중해서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그게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누구는 되게 짧게 가기도 해. 그럼 그건 집중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다는 거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잘하는 거고, 이건 뭘 통해서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를 수가 있냐면, 그냥 공부 좀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 당시에 머릿속에 놓고 끝나.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이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씹어본다고.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했었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거랑 이거를 연결시켰는데 그랬었지.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사고했던 거를 다시 생각해보는 애가 있다고. 그 과정을 꼭 씹어보는 애가 있다고. 알아요? 네. 그런 적 있냐? 맞고. 그러면 오케이. 공부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게임할 때 그냥 멍청하게 하냐, 아니면 나름 게임도 생각은 하면서 하냐? 생각은 하면서 하지. 근데 그거를 자기 전에 생각해 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오늘 게임할 때 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막 머릿속에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때 게임을 더 잘할 수가 있다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따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더 잘하게 가능하다는 게 이 그린 거예요. 네.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그냥 뇌를 닫은 상태로 수업을 할까? 아니면 뇌를 돌리면서 수업을 할까? 돌리면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표현을 할까? 어떤 제스처를 할까? 이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집에 가서 그냥 이거 오늘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그럼 나는 발전이 없을 거야. 근데 자기 전에 맨날 생각을 한다고. 오늘 이렇게 수업했더니 애들이 잘 알아듣더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애들이 좀 잘 못 알아듣네. 나중에 좀 고쳐야지. 그치?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 아닌가를 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발전시키고 더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너네 영상을 할 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많이 해줘야 된다? 질문을 많이 해줘야지. 어떤 질문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글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거 못 물어보면은 70, 80점이에요. 그거 못 물어보면. 댓글 남기면 봐요. 어? 댓글 남기면 봐요. 영상에 댓글 남기면 보지.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맞아.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의 온라인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수업을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생님 몇 페이지 몇 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댓글로 남겨줄게. 아니면은 영상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답만 제공을 하기라도 할게요. 알겠죠? 네. 진짜 배우고 문제 풀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틀린 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밑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은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뇌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실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뉴 테크닉, 새로운 기술도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once you do that,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면 you will clearly see the value of it.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뭐의 가치일까요? 네. 뇌에 관심 가지고서 하이 레벨로 탱킹을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것 좀 물어볼게. 이 질문에 대한 주제문을 한글로 써오라 그랬잖아. 네. 나 이거 맞게 썼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긴 하지, 여기. 그렇게 써서 상민아?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썼어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깊이 깊이 해라. 해라. 발전을. 그거는 뭐라고? 발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아요. 잘 썼어. 한 70점? 아니 점수 안 내릴게. 미안해. 고생했어. 너무 잘했어요. 사고하기를 사고해라. 좋아. 그렇게 썼지?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사고하기를 사고해라라는 것은 이 글을 이렇게 100% 이해를 못하고도 낼 수 있는 답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까지 와 닿았냐고. 내가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오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잘 때 꼽씹어 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게임을 해보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오케이?
알겠어요? 거기까지 가볼 수 있었느냐? 갔던 것 같아, 못 갔던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그치? 아, 4-6번하고 끝. 야, 4-6번 미쳤어. 4-6번은요 더 미쳤어요. 이거 한글로 찾아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를 거야. 4-6은요.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재밌었어. 선생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하고 내신을 했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이 있었어요. 야,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그냥 다 고3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게 막 기초, 기본, 심화로 나누잖아. 네.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3 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한반 되는 거지. 그럼 난 되게 고민했어. 심화반에 있던 애들은 내용을 되게 이해를 잘할 거고 기초반에 있는 애들은 이해를 되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난이도를 계속 읽으니까 다 이해를 하더라고. 결국은 사고가 다 이만큼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랬는데 한 5강 정도? 한 3, 40개 지문을 읽고 나서부터는 이 정도 난이도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다음 statistical significance, 통계적인 유용성이죠. 통계적 유용성. 그리고 글씨가 누워 있는 것은 왜 누워 있어요? 야,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애가? 통계적 유용성은 그 제목인 거죠. 고유명사 맞아요. 고유명사.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것은 불행한 선택의 단어입니다. 그 불행한 선택의 단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다. 단어의 잘못된 선택이다. 이 단어는 잘못된 단어다라는 말이죠. 네. But it is, 이거 it가 아니고 it is에 맞지? 하지만 그것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연구의 단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연구라는 분야에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연구의 분야에 이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단어이긴 한데 진짜로 존재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It refers to the fact 나옵니다. 그것은 뭐를 일컫습니다. 이런 말이죠. 네. 그것은 어떤 사실을 일컫습니다.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일컫냐면 결과가 찾아지거나 아니면 아니 뭐지? 뭐지? 결과나 두 개의 데이터에서의 차이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could 다른 연구. reliably 믿을 수 있게 기대되어질 수 있다. 어떨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다른 연구가 시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바로 뭐다?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용성의 진짜 의미는 이 저자가 뭐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통계적 유용성? 유용성이라는 말은 뭐라는 의미예요? 발견된 변화나 그 데이터가 차이점을 다른 데들 같은 방식의 수익을 쉽게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얘 말이 맞아. 지금 읽은 그 내용이 맞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럼 이해가 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자, 뭐 할 때, 만약에 뭐 하면 연구가 실험이 행해져. 근데 어떻게 행해져요? 같은 방식으로 행해져요. 그냥 같은 연구예요? 다른 연구예요? 다른 연구지. 또 다른 연구가 같은 방식으로 행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통계는 안정적이라는 거지. 통계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했을 때 결과가 어떨 수 있다? 그렇죠. 결과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통계 실험이 뭔가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면 잘 만들어졌다는 거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 10대 아이들에게 물어봐. 너 쉬는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니?
그랬더니 10대 남자애들이 1000명이 이렇게 얘기해. 저는 쉬는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합니다. 아, 하나의 결과가 나온 거지? 네. 그럼 잘 보세요. 서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대상이 10대 남자애들 1000명이야. 그리고 대구로 넘어갑니다. 대구에서 20대 남자한테 물어보면 지금 이게 그 방식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만약에 근데 10대, 20대인데 여자애들한테 물어봐. 그럼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여기 대구에 가서도 10대 남자애들 1000명에게 너 쉬는 시간에 뭘 많이 하니? 그랬더니 얘들이 게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식이 되게 비슷하고 조건이 비슷하지. 근데 당연히 왜 근데 대구 가서 해요? 실험 조건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인이나 실험이면. 근데 그랬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와. 비슷하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연구 방식 자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믿을만 하다. 라는 게 원래는 무슨 말의 의미인데,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것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을. 이 말을요, assume.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추측합니다. It also suggests the result are significantly important. 뭐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뭔가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 중요한 결과구나. 야,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실험은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 잘 보세요. 학원 강사들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업 끝나고 뭘 많이 하십니까? 이랬더니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야식을 먹습니다. 아, 솔직히 배가 고파가지고 학원 강사들 끝나고 밖에서 뭘 먹을 때도 되게 많거든. 야식을 먹습니다. 이거를 서울 지역의 강사들도 학원 끝나고 야식을 한다. 인천 지역도 야식을 한다. 대구 지역도 야식을 한다는 게 나왔어. 실험 결과가 동일하지. 그럼 그 실험은 그 사실을 잘 밝혀낼 수 있는 정확한 실험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 군데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잖아. 아, 대부분의 강사들이 끝나고 야식을 즐겨 먹는구나. 됐지?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한다고?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야, 강사가 끝나고 야식을 하는 게 니네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니네 어머니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근데 강사인 나한테는 중요해, 안 중요해? 그 의미가? 뭐 중요할 수도 있어. 10대 애들이 쉬는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 그게 실험을 해볼 때마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긴 하지.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니네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아, 너 왜 그래 자꾸? 니네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 니네가 10대니까 아, 내가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좀 보편적인 지금 상황인가 보구나. 근데 말이야, 운동선수한테 그거를 알려줬어. 누구 축구선수 손흥민 씨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학생들 10대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걸요? 그럼 그 사람이 손흥민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막 이럴 것 같아? 그 사람한테는 안 중요해.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이런 어떤 실험 결과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이 이 말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것은 원래는 잘 만들어진 실험은 항상 비슷한 결과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 실험 결과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말로써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로 끝나지. 통계적 유용성이라는 것은 그거고요. 실험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결과가 항상 똑같하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성은 뭡니까? 그치?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지도 따져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미를 가지는지? 오가니제이션은 뭐예요?
조직이지. 당신이 대표하는 조직. 그러니까 너네가 10대 그룹이면은 저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럼 10대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뭐 1번 학업, 2번 뭐 가정 문제, 3번 뭐 이런 거. 그런 시험도 볼 때가 있잖아. 네. 그게 니네한테는 중요한 시험 결과는 아니야? 중요해요. 중요한 시험 결과. 나한테 중요한 시험 결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 이지. 나도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좀 야채 파는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의미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지. 근데 올해 만약에 코로나하고 장마가 너무 많이 와서 야채들이 다 망해가고 있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거 누구한테 중요해요? 야채 파는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그러면 의식적 사람들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의식적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아, 중요하지. 근데 너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나하고 관련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따지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글이 끝난 거야. 아, 화난 거 아니야. 자, 6강 4번까지 다 하시고, 6강 4번까지 다 하시고, 월요일 날 5시까지 이걸 좀 보내주시면 되는데, 부계 숙제는 뭡니까? 빠르게 내용을 훑는 해석을 하시고, 주제문을 한글로 쓰는 것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어법 숙제는 당연히 오늘 진도 나갔던 오형식 노트 필기 한번 하시고 문제 다 푸는 것까지. 그리고 문법에 대한 답지는 이제 좀 같이 첨부 파일로 스캔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거 보고서 체크를 하시고 뭐 질의응답을 받고 싶은 그러한 질문은 그 페이지 몇 번이요? 댓글 남겨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